2008년에 스마트폰을 예언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초슬림화. 요즘 스마트폰 거의 7, 8mm 하죠. 카메라 화질 2000만 화소 이상이고 내장 메모리 열량 돈 좀 내면 700기가 이상짜리 할 수 있어요. 스피커? 이건 안 됐네. 액정은 이거보다 더 크고요. mp3, WMA도 넣을 수는 있지만 요새는 다 스트리밍으로 하죠. 전자사전, 세계 지도, 내비게이션, 비행기 노선 다 있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베스트 댓글이 노트북에다가 핸드폰을 박아 쓰지 그러냐, 액정 4인치면 그거부터가 휴대폰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리고 영화나 만화 그만 봐라,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허황된 이야기라고 취급하는 것들 2035년에도 과연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35년에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그때까지는 살아 계실 거니까 이 영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11년 뒤에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기반 물류 시스템이 우리의 소비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마존과 드론업 같은 기업들이 이미 드론을 통한 무인 배달 시스템을 연구 중이거든요. 물건을 주문한 후 몇 시간 내에 도착하는 초고속 배송이 보편화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드론 배달이 정말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론업이라는 회사는 이미 하루에 500건 이상의 드론 배달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점차 물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드론은 특히 소형 패키지를 빠르게 운반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소규모 배달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규제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더 많은 곳에서 상용화가 될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일상 소비 방식은 크게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빠르고 즉각적인 소비 문화에 익숙해지면 대형 마트나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더 이상 미리 사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주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고 간편한 무인 배달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규모 오프라인 상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드론 배달 시스템이 대중화되면 더 많은 배터리 기반 장치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입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가상 공간에서 일하고 놀고 배우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메타는 이미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를 개발 중인데 가상의 사무실에서 동료를 만나 일상을 공유하는 일이 일반화될 겁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재미나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게 될 겁니다.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경험들은 사람들이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만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새로운 파생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교실에 모여 앉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학교나 대학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거고 전 세계의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사무실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낮아지게 될 거예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발전하면서 사무실에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한 업무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기업들은 고정비가 나가는 사무실을 줄이고 가상의 공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맞춤형 AI 비서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2035년에는 AI 비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일정을 잡아주고 건강을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취향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그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거가 이제 생활 전반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현재 구글 어시스턴트나 알렉사 그리고 시리 같은 게 대표적인 AI 비서들인데 사실 지금은 비서라고 하기에는 좀 미약한 수준이죠.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스타트업 개발자였고 주인공 아빠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어요. 발전을 바라는 주인공과 아빠가 대조가 되겠죠. 저는 주인공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혁신이 너무 빠르면 그 속도에 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생계를 잃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나는 사람들이 함께 적응하고 살아갔으면 한다. 이 대사를 들으며 저는 인간적인 공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성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혁신의 속도를 저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결국 더 경제적이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주류가 되기 마련입니다. 마부와 인력거 꾼이 택시의 대중화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화 교환원이라는 게 결국은 사라졌던 것처럼요. 저는 AI로 인해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이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낙오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제가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AI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가 엄청난 거를 하기는 어려워도 조금씩 새로운 툴을 활용하면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채널에서 엄청나게 거창한 자동화가 아니고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 자동화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자동화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